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신성 ENG가 드디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부분은 지난 3분기까지의 그 사업보고서상 나와 있는 부분을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. 전반적으로 이 신성 ENG의 주력 사업은 클린 환경 사업입니다. 이쪽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클린룸이라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. 그 클린룸을 만드는 사업이고, 또 한편으로 2차전지 쪽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건 드라이룸입니다. 또 그 드라이룸도 이 신성 ENG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서브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 태양광 사업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 한 3년 동안 이 태양광 사업 자체를 하나의 이 권력형 비리, 즉 정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권력 실세들의 그 비리의 온상으로 이거를 프레임화했고, 그래서 각종 이 검찰 특수부를 동원해서 여기를 이제 압수수색한다든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금융권, 은행들에서도 이런 이 태양광에 대한 대출 상품 자체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. 이 말뜻은 지난 3년 동안 태양광 시장이 그 말 그대로 암흑 시대를 접어들었고, 매년 3년 동안 이제 한 해 하나 지날수록 태양광 시장은 역성장을 해왔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원전 쪽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원전 쪽으로 시중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요. 이 원전 테마주들은 그런데 의외로 또 움직이지 못했죠. 왜냐면 이 우리나라만 이 시대를 역행하는 이 원전 사업을 벌인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.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전 사업이 대표적으로 이제 내수시장 사업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새로 원전을 짓기보다는 기존의 노후한 원전을 폐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, 그러한 흐름과 정반대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서지 않는 것이죠. 이거는 그렇다고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 기업들이 따라오도록, 즉 우리들의 세금으로 그 기업들이 먹을 게 있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, 실제로 부자 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3년이 지나는 동안 막판에는 거의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에 빠져버렸죠. 즉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월급 주고 하는 것 외에는 신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말 그대로 뭘 새롭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기존에 있던 예산 중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한 쪽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들, 즉 한정된 이 예산을 갖고 그 말 그대로 이제 부자감사 통해서 이제 세금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을 갖고 뭐 윤석열이 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였죠.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나마 또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하층민들의 비극적인 극단적인 선택 상황들이 이제 가끔 보도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아주 강물에 콩나물 뭐 자라듯이 나오는 보도긴 하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나 그 전 정부보다 훨씬 많았어요. 마치 이제 그 박근혜 때나 또 이명박 때 보듯이 이러한 그 하층민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건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왔던 사회 안전망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그만큼 이 윤석열 정부가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에 빠져버리면서 발생한 상황이었죠. 하여튼 간에 그런 것 때문에도 태양광 쪽이 3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랬다가 지난 그 총선, 그 4월달에 있었 총선 때 이제 야당이 이기면서 이제 그 공무원들, 그 산업자원부 그 공무원들은 이미 관료들은 벌써 알게 된 거죠. 왜냐면 이 정부는 이제 곧바로 레임덕에 빠져들었고, 지금처럼 이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, 이런 쪽 친환경 사업 쪽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배임죄나 그 책임을 다음 정부에서 묻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. 그래서 실제로 총선 이후에 이 공무원 사회에서, 특히 관료 사회에서 이런 태양광에 대한 이런 그 뭐랄까요, 새로 변화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이 발동하고 나서 그 실패하면서 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아리백
투자를 이제 늘려가기 시작했고 예산을 즉 2025년 아리백 투자에 대한 예산을 연말에 12월 달에 급하게 마련했습니다. 이 말뜻은 올해 2025년에 태양광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. 왜? 지난 3년 동안 못했던 것을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아리백에 대한 달성을 목표대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의 그 에너지 사용을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3년 동안 그걸 반대되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더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, 그런 면에서 올해 2025년에 태양광 업체들은 꽤 상당한 실적 호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런 면에서 신성 ENG도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. 여기다가 작년까지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갑자기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크게 짓겠다고 그래서 삼성에게도 평택에다가 반도체, 원래 그 삼성은 평택 반도체 공장을 1단계, 2단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그 세계 최대의 반도체 직접 단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2단계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었죠. 왜냐면 용인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윤석열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데, 실제로 이 용인에다가 투자할 경우에는 평택하고의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단은 평택 반도체 공장 그 투자를 전면 중단해 버렸죠. 그러면서 신성 ENG도 그 평택 반도체 20 그 지금 5공장인가요? 2단계 공사에서 이 클린룸들을 수주해 놓은 상태인데, 그게 원래 작년에 하반기 때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다 이연되면서 이 실적만큼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. 그러면서 적자를 보인 겁니다. 그 정상적으로 평택 반도체 2단계 공사가 됐다면 신성 ENG는 작년 상반기 중에 흑자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큽니다. 물론 이 미국 쪽 북미 지역에 이 2차전지 그 공장들의 이제 드라이룸,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공사가 좀 이연된 것도 있지만, 이 전기차 캐즘에 따른 드라이룸 공사는 이 클린룸에 비할 바는 아니죠, 아직까지는. 그렇지만 이 드라이룸 공사들도 이 북미 지역이나 이런 공장들도 다시 또 이제 투자가 재개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또 빠르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. 무엇보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 쪽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흑자로 돌려놓게 되면 이 신성 ENG의 실적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평택 공장, 이게 제일 큰 사업이기도 하고,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, 뭐 미국 테일러 공장, 파운드리 공장인데 이것도 이제 투자가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고, LG 엔솔 공장의 미국 미시간 자체 공장입니다, 이거는. 그리고 그 현대차 인도네시아 합작법인, 여기서도 이제 또 이 드라이룸이 들어가죠. 그다음에 SK 넥슬리스의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에도 또 드라이룸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까지는 이 투자가 이연됐었는데, 이런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투자 재개가 다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, 이에 대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게 그 작년 3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. 전체로 매출액의 거의 93%가 클린룸 사업에서 나오는 거고요. 클린 사업이라고 해서 이쪽 분야에서 나오는 것이고, 삼성전자 평택 P3, P4, P5 건설이 재개되면 이 클린 환경 사업부 쪽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겁니다. 거기다가 이 윤석열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이게 중단이 되면, 솔직히 이것도 까놓고 보면 용인 지역의 부동산 개발 이런 게 좀 의심되기도 합니다. 그 용인 지역에 원래 이제 이 윤석열 부인 쪽 집안, 김건희 씨 집안이 이제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 집안으로 유명한데, 혹시 그런 것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좀 들기도 합니다. 하여튼간에 요번에 이제 이 실적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매출 외형은 전전년보다는 확실히 늘어났고, 지금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. 다만 이제 당기 순이익이 이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올해 2025년은 대기업들의 아리백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 태양광 사업 분야, 이 신재생 에너지 쪽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그 신성 ENG의 전국 사업장들이 대부분 다 이연됐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투자가 이루어졌고요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신성 ENG의 뭐 드라이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가 다시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신성 ENG가 실적을 빠르게 개선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.
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대표이사가 이지선 딸입니다. 그리고 이완근 회장이죠. 이 양반이 이제 경영권 승계를 하고 있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7.15%를 이게 증여를 하든 아니면 뭐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. 지금 신성ENG 주가가 가장 낮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지금 빨리 이걸 해야만 오너 일가가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계속 이완근 회장이 7.15%를 갖고 이거에 대한 처리 문제를 시장에다 확실하게 노티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영권 승계라는 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은 이걸 투자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. 왜냐면 오너 일가가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때 이 주가가 싸야만 오너 일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적습니다.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고요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ENG 지금 이 이완근 회장이 나머지 이렇게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고 이 신성ENG가 가장 주력 회사입니다. 근데 신성ENG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면이기도 하죠. 그리고 뭐 지금 태양광에 대한 이런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성ENG는 이런 이 음압병동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염병이 확산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국내 아리백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성ENG 기관과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1월 말 2월 초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던 물량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래서 이제 뭐 적자 기업이다 보니 또 경영권 승계도 해야 되고 해서 주가가 지난번 12월 9일 날 1,030원 바닥 가격을 찍었고요.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갖고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그 신성ENG의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지금 이제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입니다. 그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해주면 신성ENG는 올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개선되는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.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투자자들은 신성ENG에 대해서 실적을 잘 보시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